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제 홍콩에서 어떻게 일을 찾고 어떻게 뭐 직업을 구하고 뭐 이직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먼저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 예전 그런 자료들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벌써 공식적으로 4군데 회사에서 지금 홍콩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참 8년, 9년 동안 살면서 쉬지 않고 일했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4군데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직 면접도 보고 잡도 서치도 하고 되게 굉장히 많은 그런 했던 제가 행동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 부분도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도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일개미인 저의 그런 경험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많이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먼저 홍콩에서 이제 채용이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홍콩에서 채용이 되는 프로세스는 뭐 한국이랑도 뭔가 좀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채용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시게 되면 이 채용 공고가 나한테 딱 맞는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나를 찾는 이거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바로 이제 지원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요, 이제 뭐 회사의 사실 규모에 따라서 그런 일정이라든지 그런 스케줄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뭐 일주일 이내에 그러니까 일주일부터 제 생각에는 큰 회사는 되게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뭐 5, 6주 정도까지는 이제 기다리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잘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1차 면접에 대해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좀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당신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메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운이 좋게 1차 면접에 1차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연락은 보통 저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보통 다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전화로 이제 제 CV를 보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CV를 보고 당신의 CV를 봤는데 뭔가 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하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1차 면접 비스무리하게 이제 인사 담당자가 이제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인사 면접자가 당신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날짜 조율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메일이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한 차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채용 시즌 있죠. 제가 뭔가 지원을 하고 나서는 항상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어요. 왜냐면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항상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1차 인터뷰가 대면으로 잡혔다, 온라인으로 잡혔다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재택으로 일하는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면접을 많이 받습니다. 화상으로. 그리고 재택이 아니고 진짜 회사에 가서 뭐 이렇게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서는 홍콩 그 오피스로 가가지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러면 또 서류에 대해서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이 부분에도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서류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요? 뭐 사진은 필요하나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진 뭐 한국처럼 이렇게 뭐 이력서에 뭐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으로 이렇게 그런 이력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물론 여러분이 뭐 외국 생활을 많이 하셨다거나 아니면 외국 회사에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이 쓰시던 그런 이력서 템플릿이 있죠. 그런 거에다가 계속 이렇게 자기한테 딱 맞는 거 찾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템플릿을 예전에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로 이제 계속 쓰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거니까 자기 느낌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하는 서류들은 이력서랑 그리고 커버레터는 옵션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뭐 맨데토리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력서와 그 커버레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이제 뭐 커버레터 그 레주메 그러니까 CV라고 많이들 말하시는 그 레주메를 이력서를 가지고 많이 이제 서류 전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항상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진은요, 저는 홍콩에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사진은 비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권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 할 때만 사진을 찍어봤고 그 직업 관련해가지고는 사진을 한 번도 찍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여러분이 특수한 그런 외모를 요구하는 그런 직업을 하신다고 하면 사진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차 인터뷰를 여러분이 날짜를 조율했어요. 그리고 1차 인터뷰를 가게 되죠. 만약에 1차 인터뷰를 뭐 가게 되든 온라인으로 하게 되든 뭔가 1차 인터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하시고 오시면 돼요. 나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1차 인터뷰는 그 인사 담당자 HR 팀이랑 많이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앞으로 일하게 될 그런 담당 팀의 슈퍼바이저라든지 매니저급 그런 분들이랑 저랑 같이 일하게 될 분들이랑 면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예상하시겠지만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직무 같은 그 업무에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지 않고 뭔가 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것인지 나의 성격은 어떤지 그런 내 자질에 대한 그런 평가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업무에서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걸 평가하는 그런 재량권이 이쪽이 2차 면접에 있는 걸로 여러분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렇게 보통 진행이 되고요. 1차, 2차 면접은 보통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번에 하루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또 그 회사에서 뭔가 좀 특수하게 요구하는 그런 자질이나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1차, 2차 인터뷰에 합쳐서 뭔가 좀 리튼 테스트 이런 시험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험을 봤냐면 제가 맡은 직무에 관련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회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맡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했던 그런 시험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봤는데 보통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제 그 업무 관련한 그런 테스트를 많이 받고요. 어떤 회사에서는 또 그 업무 관련한 그런 데이터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서머리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또 하는 그런 능력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평가를 통과하시게 되면 이제 3차 면접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 4차 면접까지 있게 됩니다. 보통 3차랑 4차 면접은 그 1차, 2차 면접이랑 시험 있는 다음 스케줄을 또 잡아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하게 되고요. 보통 3차, 4차 면접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 이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제가 맡은 포지션에 관련한 이해관계자 분들이, 그러니까 좀 매니지먼트 분들이 이렇게과 같이 면접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렇게 압박 면접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4차 면접을 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최대한 이렇게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4차까지 마무리 하시고 나시면 아마 회사에서 또 이것도 뭐 빠르면 뭐 다음 날 아니면 뭐 이번 주 그 당 주 아니면 뭐 많게는 6주 이내에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게 되시면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퍼가 오겠죠. 그래서 그 오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오냐면, 먼저 전화로도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전화로 와서 축하합니다,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관련한 오퍼 내용을 제가 이메일로 간단하게 이메일로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이 괜찮으시면 컨펌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이메일이 오는 걸, 그 이메일을 보고요. 그 오퍼 내용이 뭐 우리가 네고시에이션 했던 부분과 맞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좀 네고시에이션 했던 부분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그때 조율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조율했던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컨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 날짜 있죠? 입사하기로 우리 약속했던 그 날짜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다가 해고 그런 사직 이런 통보를 하시고 그 날짜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하는 우리 약속한 날짜에 가시게 되면 그날 아침에는 이제 HR 분과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계약서, 제일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겠죠. 그 계약서는 진짜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계약서에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진짜 많았던 회사는 막 10장까지도 되는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런 회사 스타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뭐 1장, 2장으로 끝나는 데가 많이 있었고, 어떤 데는 뭐 회사 규칙까지 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길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회사의 그런 계약서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사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날은 이제 회사 오리엔테이션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HR 담당자가 뭐 이렇게 회사 투어도 시켜주고 요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뭐 오후부터라든지 아니면 그날 뭐 점심시간 전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특이하게 새로 제가 들어갈 회사에서 저를 굉장히 조금 그 입사 예정 날짜를 굉장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어요. 제가 아마 11월에 인터뷰를 봐서 11월 말쯤에 이제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합격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컨펌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면접을 볼 때부터 나는 꼭 2월에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3개월 있다가 가야 된다, 나 기다려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저를 마지막에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 회사에서 저를 3개월 정도는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려고 하시는 포지션이라든지 그 회사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은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회사에서는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바로
원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보통 이제 노티스 피리어드가 한 달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오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직을 잘하는 팁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죠. 한국에서 일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홍콩에서 일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뭐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제가 뭐 많이 그렇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직 잘하는 팁은, 저는 이제 CV라고 하는 그 이력서 있죠. 그거를 주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저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게 참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닥쳐서 내가 지금 이직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닥쳐서 이렇게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뭔가 좀 그런 게 있다, 내가 이거는 좀 어필을 해야겠다라고 싶었던 것들을 항상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두시면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년에 2번씩 저를 이제 어프레이저이라고 해가지고 저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를 어필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할 때 저는 이제 기억력이 참 안 좋은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느꼈죠. 내가 앞으로는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적어놓고 내가 이 부분을 진짜 어필을 해야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적어놨어요. 그때 적으면서 전 항상 CV를 업데이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두셔라 라고 저는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팁은요, 링크드인도 업데이트를 자주 해놓으세요. 링크드인을 업데이트할 때 그 자기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이력서 있죠? 그거랑 이제 동기화 해가지고 싱크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놓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그런 페이지 있죠? 그런 홈페이지들을 주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보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런 잡들은요, 막 굉장히 빨리 그 채용이 마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제가 그 이직을 원할 때 원하는 포지션이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 놓으셔서, 그리고 항상 보시고 계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 그 공고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지원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경험이 쌓이면 쌓이고 쌓일수록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요즘 홍콩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특히 이제 뭐 외국인들을 구하는 그런 직업 자리가 좀 많이 적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좀 취업 구멍이 좀 뭐 작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좀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을 때 항상 그 채용 사이트를 계속 보셔서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이 나왔다 할 때 바로 지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인터뷰 준비 물론 잘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력서랑 연관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력서 준비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터뷰 준비도 하시는 걸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 공부를 조금 인터뷰 준비라는 거 하는 게 뭔가 좀 나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스토리는 이제 이력서로 만들고, 이제 그거를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얼마든지 여러분이 갖추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 이야기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인터뷰 준비를 항상 나답게 참 잘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홍콩에서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나요? 어떤 사이트를 사용하면 되나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JobsDB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서 많이 홍콩 분들은 이제 일자리를 많이 올리시기도 하시고 구직자분들 찾으시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링크드인을 이용 많이 해요. 링크드인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또 여기도 많은 구직자분들도 계시고 구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홍콩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여러분 진짜 업데이트 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링크드인 관리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로 많이 이렇게 직업을 찾으시곤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좀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구직 활동 중인 그런 홍콩 친구들, 대학생들라든지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이 조금 되냐면, JobsDB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로컬 그런 회사들이죠. 규모가 조금 작고, 일반 회사들, 좀 약간 외국계라든지 막 그런 엄청나게 글로벌한 회사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 회사들 많이 없고, 그냥 일반 회사들이라든지 로컬 그런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국계 회사들, 큰 그런 규모의 그런 외국계 회사들 있죠. 뭔가 글로벌리하게 하는 그런 회사들 중에 홍콩 베이스를 찾는다든지 막 그런 조금 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링크드인에 있는 회사가 JobsDB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채용 플랫폼을 많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잡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조금 편한 방법은요, 친구 소개예요. 지인 소개라든지 친구 소개예요. 근데 이것도 뭔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큰 회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냐면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하면 그냥 리퍼럴, 그런 게 친구 소개면, 어떤 친구 소개 이름을 하면 그 친구가 프라이어리티로 가게 되는 그런 건 있지만, 뭔가 그게 실질적으로 그 면접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뭔가 좀 친구 소개, 그런 리퍼럴 프로그램이라는 게 규모가 큰 회사라든지 그런 데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프라이어리티로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면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진 않지만, 작은 회사라든지 뭔가 좀 소규모 회사라든지 그런 데는 보통 이제 지인 소개, 친구 소개로 간다고 하면 CV를 바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각자 맡겨진 상황에 따라서 잘 좋은 직업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국인은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찾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제가 진짜로 찾는 방법 진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찾냐면, 그런 JobsDB나 링크드인 그런 데 가셔가지고요, 코리안 스피킹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코리안 스피킹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채용 공고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여러분을 찾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코리안 스피킹은 많이 솔직히 많이 없다, 그런 채용 공고가 많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경험들 있죠. 그런 경험들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공고에다가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경험, 디자이너면 디자이너, 커스터머 서비스면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식으로, IT면 그런 프로그램이면 그런 것들 검색하셔가지고 그런 채용 공고를 찾으셔서 맞다 싶으면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서 외국인을 구하는지 아니면 로컬 사람들을 구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외국인인데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채용 사이트 그런 공고에 보시면 공고란을 잘 보시면요. 그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적합한 워킹 퍼밋이 있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외국인 신분으로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떤 채용 공고를 보시면 적합한 캔디데이트에 대해서는 적합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스폰서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있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맞다. 여러분은 정말로 참 좋은 인재다. 라고 생각이 되면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이 2024년 8월 초인데요. 지금 현재 코리안 스피킹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금융권 회사는 아직도 코리안 스피킹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권 잡 중에서도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면서 채용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코리안 스피킹을 찾는 그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네이티브 스피커를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홍콩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토픽 6급 정말로 한국 사람처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채용 공고를 잘 읽어보시고 이게 내가 한국인인데 한번 지원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진짜 네이티브를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처한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좀 네이티브 스피커를 찾진 않지만 중국어가 돼야 되고 뭐 영어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어가 유창하시다 라고 하면 지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그 채용 공고에 따라서 뭔가 요구하는 그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잘 찾아보시고 지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언어의 중요성이 참 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홍콩에서 일을 하려면 외국인 신분으로서는 영어는 기본이고요. 영어는 기본이고,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언어에 대한 그런 레벨을 잘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코리안 스피킹 잡이라고 하면 잉글리시 플러스 코리안을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뭐 코리안 스피킹을 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아니지만 뭐 어드밴테이지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잉글리시 플러스 차이니즈 플러스 코리안이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든지 뭔가 좀 내가 최종 목표가 뭐 현지 회사에서 뭐 회사 사람들이랑 무리 없이 뭐 현지어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국어라든지 광동어를 배우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뭐 굳이 현지 회사 갈 거 없고 나는 내 직업이 특수하기 때문에 뭐 코리안 스피킹 정도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급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월급은 일의 강도라든지 뭐 일의 특수성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월급 150만 원 받으시면서 이제 좀 편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받으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이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셔서 나중에 홍콩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이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한테 많은 힘을 제가 얻을 수 있게 뭐 코멘트라든지 뭐 댓글이나 제 블로그 놀러 오셔가지고 많이 저랑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이런 꿀팁들을 여러분한테 전달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댓글이라든지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 많이 오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